자, 일단은 모델링 할 때 그 평면을 잡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자, 정면으로 선택해 놓고, 자, 좀만 조용히 합시다. 자, 평면의 기준은 XZ로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이 XZ를 기준으로 해서, 자,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우리가 그려야 될 거, 자,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스케치를 할 건데, 자, 원점을 어디로 놓고 잡을지가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점은 제가 다른 부품이랑 조립되는 위치인 여기를 제가 기준으로 잡도록 할 거예요. 자, 스케치 요소에서 자, 원 선택해서 일단은 자, 5파이에 해당되는 원을 먼저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전체 외곽에 해당되는 부분을 스케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각지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대략적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게 첫 번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선은 자, 제가 수평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호리젠탈이라고 하는 조건을 선택해서 자, 기울어져 있는 선을 선택하면 이거는 수평으로 얘가 변경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치수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치 디멘전 한 다음에 자, 전체 높이 값은 18mm 넣어주고, 자, 낮은 쪽의 높이 값은 14mm. 자, 그 다음에 전체 가로 값은 38m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의 폭값은 14mm. 자, 이렇게 되면은 자, 기본적인 모양은 만들어져 있는데 정확한 위치 값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위치 값만 다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 가운데 원에서부터 바닥까지 높이 값은 6mm가 나와 있습니다. 자, 원점에서 바닥까지 높이 값 6mm 넣어주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 왼쪽 끝에까지 거리는 4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선의 형태로 일단은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안쪽에 파여져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파여져 있는 거. 자, 여기는 우리가 슬롯이라고 해가지고 구멍이 길게 파져 있는 그런 명령어를 두 번을 써서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크레이트라고 하는 도구 모음에서 자, 슬롯 들어와서 자, 센터 투 센터 슬롯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선택해서 할게요. 요거를 이제 두 번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슬롯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끝점에서 위쪽 방향으로 하나를 더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일단은 원에 해당되는 기준값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두 개 선택해서 동등. 자, 이꼬르 표시해서 원의 지름값을 똑같이 맞춰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치수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평행에 해당되는 자, 값은 6mm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이제 치수를 다 넣어주면 됩니다. 자, 끝점 기준으로 끝에서부터 7mm, 그 다음에 여기 점에서 센터까지 높이 값이 5mm, 그 다음에 여기 센터에서 바닥까지 높이 값이 7mm, 그 다음에 각도 값이 45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중심선에서 수직선까지 각도 값은 자, 45도.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있는 슬롯의 길이 값, 여기는 23mm.
자, 오른쪽 끝에서 여기 꼭지점까지 거리 값은 24mm.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치수를 맞춰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파여져 있는 부분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자, 실선으로 해서 자, 여기서 아래쪽으로 실선을 그려놓고 자, 여기 간격은 30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스케치 디멘전에서 여기 선에서 끝에까지 자, 끝에까지 거리값 30. 자, 30 요렇게 맞춰줍니다. 자, 이러면은 자, 기본적인 스케치는 작업이 다 끝났어요. 자, 이걸 가지고 기본적인 모형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스케치를 끝내고 자, 이걸 가지고 익스트루드 시켜줍니다. 자, 가운데 얇은 쪽에 해당되는 치수가 이제 6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얇은 쪽에 해당되는 거 먼저 해줄게요. 자, 이쪽에 해당되는 거 자, 값은 6 해놓고 자, 앞쪽 방향 그 다음에 전체 치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6mm가 익스트루드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스케치를 다시 보이기를 해줘야지 사용 가능하죠. 자, 스케치를 보이게 해놓고 자, 이 스케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 자, 그 값은 16mm가 됩니다. 자, 여기를 16에서 중간 평면을 기준으로 전체 길이가 16mm가 되도록 자, 요렇게 맞춰줘요. 자, 그리고 오케이 하면은 자, 필렛하고 못따개를 제외하고는 자, 모양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자, 이제는 스케치를 숨겨 놓도록 하고 자, 이제 필렛에서 제일 큰 값. 자, 필렛에서 큰 값 R14. 요거부터 해주도록 합니다. 자, 필렛에서 여기 모서리를 자, 14로 해서 이렇게 필렛을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R4. 자, 요 부분에 R4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필렛에 관련된 거 끝났고요. 이제 못따기는 자, 못따기는 여기 밑에 보면은 자, 그려져 있는데 치수값이 없는 못따기는 C5를 주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못따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자, 못따기 해야 될 모서리 세 군데 선택해주고 자, 값은 5mm로 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자, 1번 부분에 해당되는 작업은 끝난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각인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 놓은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지금 자, 번호가 2번이죠. 자, 여기 면에다가 스케치를 추가해주고 자, 텍스트에서 자, 영역을 지정해주고 자, 봉 2번 자, 크기는 한 7 정도로 이렇게 해놓도록 할게요. 크기는 정해져 있는 게 따로 없습니다. 적당히 알아볼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를 가지고 다시 익스트루드
자, 값은 마이너스 1mm만 이렇게 파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1번 부품에 대한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부품도 여기서 이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2번은, 시작하는 위치. 그러니까 조립도를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오른쪽 위에 사선을 기준으로 얘가 위치를 잡고 있는데, 여기다 하지는 않을 거고, 요 위치는 이제 사람이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여기다 해도 되고, 아래쪽에 해도 됩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은 그냥 여기 위치에다가 해도 무관합니다. 그냥 여기다가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 위치는. 자, 화면은 자, XZ 평면에다가 다시 한번 스케치 할 거예요. 자, XZ 기준으로 해서 자, 스케치를 합니다. 자, 원 선택해서 자, 기존에 그려져 있던 이곳이랑 센터 값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센터 위치를 같이 잡아주고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자, 지름값 여기서는 이제 구멍에 끼워지는 요 A 값을 정해야 되는데 구멍의 크기가 지금 자, 6파이란 말이에요. 구멍의 크기가. 자, 구멍의 크기가 6파이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핀의 지름값은 저 6보다 1만큼 작은 5파이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A 값을 넣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스케치 해주도록 할게요. 자, 다시 원을 자, 그려주도록 합니다. 원의 중심값이 작은 원과 큰 원은 원의 중심값이 서로가 3m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큰 원의 센터와 작은 원의 센터 거리값을 자, 3mm로 넣어주고 자, 큰 원의 지름값 자, R8 반지름 8이니까 지름으로 따지면 16파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지금 거리값만 주어졌지 정확하게 위치값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제가 버티칼 해가지고 점 두 개를 선택해서 수직에 해당되는 조건값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사각형 그리고 자, 꼭지점은 원과 접하도록 해줍니다. 자, 이제 가로 치수값 6mm 넣어주고 일단 높이값 자, 28mm에 해당되는 거 가장 위에서 작은 원의 센터까지 높이값을 자, 28mm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2번 부품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스케치는 끝났습니다. 자, 스케치를 끝내고 자, 일단 이 바디는 숨겨 놓도록 합니다. 일단은 자, 이제는 자, 돌출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익스트루드 해서 자, 전체 16짜리 자, 요거를 다 선택해서 자, 16만큼 요거 스케치를 하나를 더 수정을 좀 할게요. 요 10mm에 해당되는 선도 그어 놓는 게 조금 더 편하겠네요. 자, 스케치에서 맨 위쪽에 해당되는 선 요거 10mm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요거 넣어놓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 해서 자, 다 선택해주고 자, 값은 16
자, 양쪽 방향으로 해놓고 응? 다시 어디? 응? 왜 안 되지?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되지? 안 될 리가 없는데. 뭐지?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요거 다시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합니다. 자, R 8짜리는 파이 16으로 해주고, 자, 여기 높이 값은 3mm, 그 다음에 삼각형 다시 그려주고, 자, 폭은 6mm, 전체 높이는 28mm, 그 다음에 여기 높이 값 하나 더 해주고, 똑같이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돌출, 휴지.
자, new body로 해서 다 해줍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자, 일단은 바디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필요 없는 바디는 숨겨 놓도록 하고, 자, 스케치를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잘라낼 겁니다. 자, 여기랑 여기. 자, 요 부분을 자, B에 해당되는 값. 자, B는 6보다는 좀 커야 되겠죠. B에 끼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B에 해당되는 거는 7mm만큼만 잘라내도록 할 겁니다. 양쪽 방향으로 해서 전체 길이 컷 해가지고 자, 두 번째 바디만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바꿔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는 다시 숨겨 놓도록 하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거는 못따기만 해주면 됩니다. 자, 못따기는 자, C5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못따기 자, 두 군데 모서리 선택해주고 C 5mm 자, 그 다음에 숨겨져 있던 바디는 다시 보이기를 해놓고 자, 요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자, 2번에 해당되는 부품은 일단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요거는 자, 일단은 저장을 시켜 놓도록 할게요. 자, 이름은 자, 02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저장시켜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저장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파일로 저장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증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도면을 만들어서 검도하는 거 그걸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학생들 여기 좀 봐봐야지. 여기를 봐봐야지. 이거는 봐야 됩니다, 지금. 자,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도면에 나와 있는 치수대로 제대로 모델링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꼭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 가서 뭘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거냐면은 자, 여기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은 자, 자기 이름이 있어요. 자, 자기 이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리퍼런스. 이게 뭐냐면은 자, 설정이라고 하면 됩니다. 설정. 자, 프리퍼런스에 들어와서 자, 여기서 한 가지 항목만 보면 되는데 자, 드론이라고 하는 항목이죠. 드로잉. 이 드로잉은 도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도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꼭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드로잉에 들어와 보면은 뭘 볼 거냐면은 맨 위에 나와 있는 ISO,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유니트, 요거는 밀리미터 단위로 도면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도면의 크기는 A4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297에 210, 요게 A4 사이즈에 해당되는 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서드 앵글이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바라보는 방향에 해당되는 규격이에요. 그래서 프로젝션 앵글, 그래 요거는 서드 앵글, 요걸로 해 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텍스트 하이트, 요거는 이제 문자 높이. 자, 문자 높이는 2.5. 여기 있는 것들은 굳이 다 외울 필요 없이 중요한 거 하나는 이 서드 앵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하나는 중요하니까 요거 하나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보다도. 자, 요런 식으로 기본 세팅을 해주고요. 도면을 만들기 위한 기본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OK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우리가 그 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제 파일로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파일로. 그래서 8가지 파일을 내보내줘야 돼요. 8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차근차근 작업해줘야 되는데, 어셈블리에 관련된 거 파일, 그 다음 파트에 관련된 거 2개씩, 그 다음에 G코드, STL 데이터, 그런 식으로 전부 8개가 나가야 되는데, 이 각각의 부품에 해당되는 거, 요것도 파일로 내보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바디로 되어 있는 거는 파일로 직접적으로 내보내줄 수가 없어요, 요거는. 자, 바디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 파일을, 그러니까 퓨전 360 원본 파일로도 내보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스텝 파일로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바디로 된 거는 파일로 저장을 못해요. 반드시 이거를 파트 파일로 저장을 시켜줘야지만 외부 파일로 내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바디 1번 요거 선택한 다음에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에서 자, Create Component from Body라고 된 게 있습니다. 요거는 바디라고 되어 있는 거를 부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요거 선택해서 보면은 컴포넌트 1이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입니다. 바디가 부품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바디 2번 요것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Create Component from Body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는 부품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해당되는 부품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STL로 내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트 하게 되면은 요거를 스텝 파일로 내보낼 수 있고 퓨전 360 원본 파일로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도면을 보고 그래도 좀 만들어 놓은 게 맞다 싶으면은 이렇게 파일로 일단은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이거를 도면으로 한번 변경을 시켜 볼게요. 자, 현재 상태에서 자, 위에 보면은 이제 도면을 내보낼 때 이 파일 이름, 현재 파일 이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자, 여기에 Create Drawing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Create Drawing.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 이름에서 Preference라고 한 거를 설정한 그 값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난 걸 볼 수 있고요. 자, OK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작업했던 요 파일을 자, 도면으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이렇게 조립된 상태로 이거를 일단은 배치해 줍니다. 하나를. 자, 그리고 OK 버튼 눌러주고요. 일단은 자, 1번에 해당되는 것만 먼저 도면으로 넘겨주도록 할 건데 자, 여긴 지금 부품이 2개가 들어가 있죠. 자, 해당되는 이 뷰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왼쪽에서 보게 되면은 자, 컴포넌트 1번, 2번 2개가 이렇게 체크된 거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1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2번째 해당되는 컴포넌트는 선택해서 해제를 시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안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요거를 배치한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 요거 2개를 추가적으로 배치를 시켜 볼게요. 자, 이 도면을 선택한 다음에 자, 위에 보면 이제 프로젝트 뷰라고 된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 뷰, 투상도라고 하는데 이 투상도를 선택해서 마우스를 어느 쪽 방향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투상도가 나타나게 돼요. 자,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갖다 놓고 클릭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OK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프로젝트 뷰 선택해서 자, 이 뷰를 가지고 아래쪽으로 배치하고 확인 버튼. 자, 이러면은 자, 1번 부품에 해당되는 투상도 3개가 배치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 문제에서 제시한 치수를 그대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제대로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디멘전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 선에서부터 여기 선까지의 거리값 30,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에까지의 치수. 자, 일단은 그대로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우측면. 자, 여기 선의 길이값 6mm. 그 다음에 양쪽 끝에 16mm.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일단은 요거 하나는 다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꼭지점까지. 아이고. 자, 여기서부터 끝에까지 7mm 맞고요. 이 선의 길이값 14mm. 그 다음에 꼭지점에서 이 선까지 전체 24, R값 4mm 나왔고, 이런 식으로 내가 제대로 만들었는지를 꼭 한번 검도를 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5파이, 원의 센터에서 바닥까지 높이값, 자, 6mm,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값 14mm, 자, 여기 사선의 폭 6mm, 그 다음에 여기 각도값 45. 자, 센터에서 여기까지, 아이고, 거리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값이, 자, 여기가 5mm, 그 다음에 여기서 바닥까지 높이 7mm.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데이터가 문제에서 제시한 치수랑 똑같은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 만들었을 때 별 문제가 없으면, 자, 이제는 이거를, 자, 이제 파일로 저장을 시켜줄 겁니다. 자, 파트 1번. 자, 파트 1번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익스포트. 자, 비번호가 있겠죠? 자, 비번호. 자, 2-01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퓨전 360 파일로 저장해줘야 되겠죠? 요거는 자,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해줘야 되니까 자, 바탕 화면이든 어느 쪽에다가 저장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요거는 자, 스텝 파일로도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자, 스텝 파일로 해서 좀 전에 저장했던 그 위치로 02-01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 번 더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퓨전 360 파일 하나랑 스텝 파일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씩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부품 2번 요것도 마찬가지 익스퍼트 02-02 자, 그리고 또 한번 스텝 파일로 자, 02-02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저장을 시켜줍니다. 자, 지금 저장 2개 있습니다. 파트 2개. 자, 그 다음에는 자, 어셈블리. 자, 어셈블리 파일도 자, 익스포트. 어셈블리 파일은 3개를 해줘야 돼요. 자, 퓨전 파일. 자, 02-03 이렇게 해서 퓨전 360 파일로 하나를 저장시켜주고 자, 그 다음에는 자, 스텝 파일로 바꿔서
자, 02-03. 자, 이렇게 해서 퓨전 360, 스텝 파일로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는 STL로 내보내줘야 되겠죠. 자, STL 데이터 선택한 다음에, 자, 02-04. 자, 이렇게 해서 STL 데이터까지 내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퓨전 360에 해당되는 파일은 작업이 다 끝났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제는 자, 출력을 하기 위해서 3D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웍스라고 해가지고 자,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놓고 자, 좀 전에 우리가 저장했던 파일을 불러옵니다. 자, 2-04 요 STL 데이터를 불러와서 자, 이렇게 일단은 배치를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자, 세팅에 들어가서 설정과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몇 가지만 보면 됩니다. 자, 레이어 높이가 0.2가 된 게 맞는지, 그 다음에 재료는 PLA가 맞는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서포트는 자, 모든 곳, 그 다음에 배드 고정은 라프트, 요렇게 4가지 정도만 반드시 꼭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자, 기본 세팅이 끝났으면은 자, 레이어 뷰어에 들어와서 미리 보기 형태로 해서 자, 내가 만드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출력이 될 건지 이렇게 미리 보기 형태를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44분짜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까지 다 확인됐으면은 자, 이제는 이 데이터를 자, G코드로 내보내주면 됩니다. 이제는 자, 02-04 이런 식으로 해서 G코드까지 내보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내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은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프린터에 꽂아 가지고 출력만 제대로 해주면은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